다만 요즘 문제는 비수술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수술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수술이 아무리 간단해지고 작아진다 한들 수술은 수술이고요. 구조를 제거하는 것은 차이가 없는데 비수술보다 수술을 선택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은 일단 단기적으로 빠른 효과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뒤에서 언급할 수술할 병변이 생기는 몸의 정렬의 틀어짐을 개선시킬 수는 없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몸의 회복을 염두에 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바로 선생 신경외과 전문의 박상혁입니다. 오늘은 목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시면서 수술까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바른 정보, 꼭 아셔야 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영상을 찍었습니다. 하나하나 오랜 임상의 경험을 꾹꾹 눌러 담은 내용이니까 꼭 확실하게 숙지 부탁드립니다. 먼저 목허리 디스크 수술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은 누구나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이라는 단어 자체가 불안하고 또 몸의 구조를 제거한다는 것 자체가 유쾌한 일이 아니죠. 주변에서 누가 수술을 하고 고생이래, 수술하지마 라는 조언을 받으면 혼란스러워지게 마련입니다. 모든 상황을 의사와 상의하고 결정하자니 의사 선생님마다 하는 소리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좀 불안해지죠. 하지만 절대 수술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만약 그렇다면 왜 오랜 세월 동안 수술 기법도 도구들이 발전해 왔을까요? 필요 없고 해로운 것이라면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따라서 꼭 주의하셔야 될 것 먼저 짚습니다. 무조건 수술하지 말라, 기술 치료로 무조건 나을 수 있다. 특히 이런 유튜브 영상에서도 마치 앞뒤 재지 않고 척추 수술을 비난하는 분들의 의견은 걸러서 들으세요. 그냥 그런 의견도 있구나, 참고용이고 본인이 더 공부해야 됩니다. 내 몸이니까요. 일례로 제 외래에서 매우 심한 척추관 협착증을 주변 사람 말만 듣고 수술 안 하고 버티다가 결국 대변 장애가 와서 평생 변을 손가락으로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셨습니다. 외래에서도 눈시울 붉히며 후회하시는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신경의 손상이 선을 넘으면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전문가 의견을 잘 경청하셔야 됩니다. 다만 요즘 문제는 비수술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수술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수술이 아무리 간단해지고 작아진다 한들 수술은 수술이고요. 구조를 제거하는 것은 차이가 없는데 비수술보다 수술을 선택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은 일단 단기적으로 빠른 효과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뒤에서 언급할 수술할 병변이 생기는 몸의 정렬의 틀어짐을 개선시킬 수는 없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몸의 회복을 염두에 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짚고 넘어갑니다. 수술을 피할 수 있음에도 단지 즉각적인 개선을 위해 수술을 선택한다면 그 수술이 아무리 작은 수술이라 해도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오늘 드리는 말씀들을 잘 숙지하셔야 돼요. 첫 번째, 목허리 디스크 협착증이 왜 진행되는지에 대해 먼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고요.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에 따라 모든 무거운 물체는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도 적용됩니다. 하지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발의 기능 저하나 아치의 문제로 골반이 틀어지면 이는 척추에도 영향을 미쳐 척추가 뒤틀리게 됩니다. 이러한 척추의 비정상적인 정렬은 디스크에 불균형한 압력을 가하게 되고요. 결국 디스크의 퇴행과 협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보시면 발부터 무너진 균형이 무릎과 골반을 뒤틀리게 만들고요. 결국 척추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이런 척추의 무너진 밸런스는 허리부터 목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세월에 따라 생기는 이마의 주름과도 같은 현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속상해하면 안 됩니다. 또한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허리 디스크 협착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척추를 지탱하는 근육인대의 불균형은 조직 간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이는 통증을 일으킨다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제가 올린 하지 저림 영상을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다리 저림만 해도 여러 가지 원인을 고찰해야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간혹 허리 골반 MRI를 다 촬영하고도 통증이 잡히지 않으니까 경미한 허리 디스크지만 통증을 일으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한번 치료해보자 하고 수술받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이때 수술하고 증상이 더 나빠져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쩌면 통증의 원인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2015년도 아메리칸 저널 오브 뉴로 라디올로지에 한 논문이 있습니다. 60세 이상에서 통증 없는 사람들의 90%가 퇴행성 척추 소견을 보이고 이는 나이와 관련된 정상적인 변화로 간주될 수 있다. 요통과 MRI 퇴행성 소견 간에 일관된 연관성이 없다. 이런 점은 이미 문헌 고찰을 통해 다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 감이 오시지요? 짚고 넘어갑니다. 무조건 목허리 디스크만 탓하지 말고 내 몸을 돌아보자. 통증이 있을 때 나를 돌아볼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상처가 나면 내 몸이 스스로 자연 치유하듯 통증 또한 발생했을 때 찬찬히 살피면 내 몸의 면역 체계가 작동해서 스스로 통증을 치유합니다. 이 점이 너무 중요해요. 이때 치유 과정 중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고민하고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통증 치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척추의 비정상적인 정렬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떨까요? 마치 큰 불은 잡았지만 불씨가 남아있다면 화재를 완벽하게 진압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뒤틀린 척추로 인한 힘이 여전히 디스크로 전달이 되고 있는 상태가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될 수가 있죠. 짚고 넘어갑니다. 오히려 수술 전에 뒤틀린 척추의 정렬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요? 최근 내시경 수술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최소 침습적, 그러한 방법으로 수술할 수 있어서 손상이 적고 병변만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술이라는 과정 자체가 후궁뼈와 신경을 보호하는 황색 인대를 제거하게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이미 뼈가 무너져 내리거나 황색 인대가 두꺼워져 제 기능을 잃고 신경을 압박한다면 그 압박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수술로 인한 악화 가능성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집중하세요. 디스크 제거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터진 디스크만 제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MRI에서 보이는 터진 디스크는 빈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사진처럼 터진 부위를 포함해서 디스크 안쪽에 함께 밀려나온 디스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뒤로 밀려나올 공간이 부족하니까 다 밀려나온 게 아니거든요. 디스크가 밀려나오면서 더 큰 덩어리가 함께 밀려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 시 이러한 숨겨진 디스크도 함께 제거해야 재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디스크가 스스로 악물고 흡수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수술로 제거하는 것이 디스크 손실률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디스크 볼륨이 작아지니까 뼈와 뼈 사이 공간이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이것이 바로 척추 협착증이고요. 수술한 허리는 수술하지 않은 허리보다 협착증이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골반이 한쪽으로 기운 상태로 지내오신 분입니다. 게다가 척추 수술까지 한 터라 허리 디스크의 볼륨은 확 감소하고 골반 뒤틀림은 개선이 안 되니까 척추뼈가 이렇게 하얗게 두꺼워질 정도로 서로 마찰이 되고 좁아졌습니다. 척추 골반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주는 사진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제 외래에 얼마나 많이 찾아오시는지 모릅니다. 셋째, 디스크가 파열되었을 때 많은 연구와 임상 사례들이 디스크가 스스로 흡수되고 아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스크가 제자리에서 벗어나 터져서 흘러나오면 우리 몸의 여러 세포들이 달라붙어 이를 갉아먹고 흡수시킵니다. 심지어 각설탕보다 가루설탕이 찬물에 더 잘 녹듯 디스크가 많이 밀려나올수록 더욱 잘 흡수된다는 보고도 많이 있습니다. 다 내 몸의 조직인데 문제가 되었을 때 왜 대처가 없겠습니까? 선을 넘지 않는 증상이라면 회복의 시간, 회복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자료 화면 보시면 디스크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디스크의 흡수와 증례에 관련해서 상세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죠? 제가 브런치 스토리 온라인 매거진의 작가인데요. 허리 디스크 완치될 수 있다 라는 제목의 칼럼 형식의 매거진을 온라인에 공개해놨으니까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댓글에 주소 남겨두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는 항상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수술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경손상으로 인한 마비 증상이 나타날 때입니다. 신경의 압박을 받으면 감각마비, 운동마비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감각마비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돼요. 혹은 익숙해져서 덜 불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마비가 나타나면 신경이 심각하게 눌려서 손상되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압박을 줄여주는 감압수술이 필요하며 대소변 장애나 성기능 장애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고 디스크 덩어리로 인해 압박이 심해져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도 수술을 고려합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목허리 디스크, 나이 들면 이마에 주름 생기듯 자연스러운 변화이다. 허리 디스크가 있다고, 허리 통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허리 디스크 문제는 아니다. 자연 치유의 힘을 믿자. 통증은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 있다. 바짝 쫄지 말고 내 몸을 믿고 내 몸을 돌아보자. 지탱하는 발이 틀어지고 골반이 틀어지면서 발생한 척추의 뒤틀림이 디스크를 나쁘게 한다.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잊지 맙시다. 디스크가 생겨서 몸이 틀어지는 게 아니라 몸이 틀어지면서 디스크가 생깁니다. 허리 디스크는 터져도 흡수될 수 있다. 심지어 많이 터지면 더 빨리 흡수된다. 허리 디스크 수술하면 협착이 빨리 온다. 그래서 꼭 신중하게 선택하자. 그럼 정말 절실하신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선생님. 선생님 말씀이 맞는데 그럼 어떡해요? 지금 아파서 통증이 해결이 안 되는데요.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수술하지 말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힘들어요. 맞습니다. 대안이 있어야 되고요. 다음번에는 어떤 치료를 어떠한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목걸이 디스크, 허리 수술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바로 선생, 신경외과 전문의 박상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죠? 팍팍 밀어주세요.